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1%대 하락폭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은 외국인이 팔자 기조를 취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요. 현물시장뿐 아니라 선물시장에서도 사실 매수가 들어왔다가 현재는 매도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인 변화도 크게 나타나는 구간인데요. 어떤 이슈도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수급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특징들 짚어주세요. 우선 저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과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현재 지수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역시 최근에 저점 부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주들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주요 수급 주체들을 중심으로 출회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금 지수 분위기가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외국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로 집계가 되고요. 그만큼 오늘 대형주들 가운데 가장 시세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SKI테크놀로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2차전지 쪽으로도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요. 특히나 SKIT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투자자의 유치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자사주 취득이라는 좀 개별적인 모멘텀도 붙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자 기조 취하고 있고 카카오와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한미글로벌까지 현재 팔자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 가보시면 카카오 자회사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카카오뱅크가 호실적을 냈고 여기에 힘입어서 카카오페이까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여전히 힘이 좋게 매수 쪽으로 들어가고요. 하나솔루션과 현대중공업도 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거의 다 대형주들 위주로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고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이쪽으로 해서 중국의 생산 기지가 좀 봉쇄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애플이 급락 나왔는데 LG이노텍도 함께 영향받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차장님 오늘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어떤 두 종목 볼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적인 방산업체로서 최근 들어왔던 대우조선해양 인수 차멸 소식과 함께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방산 쪽에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요 수급 주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대형 성장 섹터로서 성장주로서 그동안 인터넷 업종, 플랫폼 업종에 대한 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가격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일부 주요 수급 주체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매수하고 러브콜을 보내는 두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과 추가적인 모멘텀도 알려주시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의 매출은 하회하고 영업이익은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가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은 주가적인 부분도 약간은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산 부분의 실적이 매출로 포함이 되고 또한 추가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어떤 방산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역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통해서 사업이 양분화되는 그런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승폭은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산 부분의 사업성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그룹주들 최근에 이렇게 좀 그룹주 사업에 대한 재편 과정을 좀 겪고 있는데 일단 방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오늘의 위너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수급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에코프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이 빅텍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더불어서 지금 방산 종목들 상당히 주목받고 있으면서 외국인도 매수세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매수세 꾸준하게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다만 미래나노텍까지 어제 시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런 차익 실현과 더불어 수익 챙겨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현재 팔자세고요. 위메이드와 히림,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상위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오늘 첨보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명에너지와 태광 같은 경우, 또 태광은 이 피팅 쪽에서 수주가 상당히 좋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받고 있고요. 포스코 ICT, GC셀까지 현재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오늘 일단 상장한 두 종목들 상위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뉴로메카와 JI테크가 되겠고요. 세비캔과 선익시스템, 아프리카 TV까지 현재는 팔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두 종목 볼까요? 에코프로와 첨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와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첨보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된 업체로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 조정 이후에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시세가 그래도 나고 있는 두 종목 2차전지 쪽으로 골라주셨는데 두 종목들 가운데 위너 종목도 골라주세요.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주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쪽의 매출이 3분기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굉장히 높은 마진율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이 약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내년 1분기 같은 경우 에코프로의 자회사 중 하나인 에코프로 워터리얼즈의 전구체 2공장이 풀가동이 체제가 갓 돌입이 되면서 2023년 1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의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리사이클링 쪽의 사업부가 마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는 원년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재 쪽과 폐배터리 쪽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 많은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들을 보시면요. 이제는 3분기 어닝 시즌을 넘어서 4분기까지 눈이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두 종목 선정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에코프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